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조지 무어 주니어. 감사 스마일도 처음부터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실패를 상당히 많이 거듭하고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여기에서 아침에 한 줄 명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오늘이 또 마침 4월 29일이고 또 제가 4월의 마지막 방송인데,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기다리고 있을 서해선 연장 개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해선 연장 개통 중에 대곡 소사 구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대곡에서 원시까지 가는 구간이 6월 24일 날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야기 좀 드리면, 제가 그제 한국철도공단의 정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6월 24일 날 정말 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답을 해주시기를 지금 6월 24일 개통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곡에서 소사 구간까지 이제 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대곡에서 원시까지, 지금 현재는 소사에서 원시 구간은 다니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체계를 변경을 해서 대곡에서 원시까지, 그리고 8월 달에는 일산역에서 이제 원시까지 그렇게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6월 24일이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중에 이제 언론에 개통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내집값기의 빅토르 초이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변수가 안 생기길 바란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드리면, 임대 기간이 2023년 6월 24일부터 4년 기간, 5년 28년 6월 23일로 해가지고 편의시설 입찰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공고문을 냈습니다. 4개 역사, 능곡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이런 편의시설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또 입찰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가 및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동차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17편성 68량이 전동차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18대가 대곡 소사선, 대곡 원시선으로 해서 상하행을 운행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보시면 대곡 소사 객실 안내 표시기 배치안을 이렇게 또 지금 해놨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고, 보시면 정말 새로운 전동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김포공항 내부의 이런 역사의 모습도 사진에 지금 담아보았는데, 보면 원종까지 이제 가고, 이제 여기서 대곡, 능곡으로 이제 되어 있겠네. 표시가 이제 능곡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포공항역 내부의 역사의 모습도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에서 원시까지 서해선의 일부 구간인 충남 홍성까지는 아마 2024년 말, 저는 2024년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곡에서 원시까지 한 번에 이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포공항역이라든지 부천 종합운동역, 그리고 소사역, 그리고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승이 된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든지 소사역이라든지 초지역 부근으로 최근에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금매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3호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곡으로 와서 환승을 하게 되면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천을 가는 것도 또 편해졌고, 그다음에 시흥, 안산, 부천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용이해질 것 같다. 또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마곡의 배후 도시가 이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내년 서해선 개통을 가지고 이제 건설 타임즈의 김정현 기자님 기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화양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양 광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충남 홍성에서 서평택을 거쳐가지고 경기도 송산까지 90km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현재 공정률 92.3%로 2024년 하반기 개통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완공되면 현재 운행 중인 소사 원시선과 올해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까지 모두 이어지며 북토의 서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이 완성돼서 서부권 주민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해선 수도권 구간인데 이제 안중에서 이제 대구까지 한 번에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6월 24일 날 대곡에서 이제 원시까지 가게 될 거고요. 빠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에는 이제 충남 홍성에서 고양시까지 한 번에 이렇게 운행을 갖다 하는 서해선 완전 개통이 머지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립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해선의 그런 파급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충청남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네, 이렇게 온다는 게 KTX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서해선에서 경부 고속철도 KTX 직결 사업까지 만약에 지금 추진되고 이제 이게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제 평택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해선 벨트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평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 홍성이라든지 내포라든지 합덕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화성에 있는 서부권, 화성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향남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성시청 부근으로도 상당히 부동산 그런 개통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이제 고양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시흥이라든지 인천을 갈 때 대중교통으로 가기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이 대곡 소사선, 대곡 원시선이 개통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서해선까지 된다라고 하면 제 친구가 충남 예산에서 사과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애플트리라고. 제 친구를 만나러 충남 예산까지 한 번에 고양시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고 자차로 접근 안 하고 이제 이런 대중교통으로 간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이스의 김양수 기자님의 충청권에서 8개 철도 사업 진행된다. 올해 7,082억이 투입된다라는 이 기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고속철도 2개 사업이 본격 착수가 되고요. 일반선 6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철도 사업이 규모가 20조 5천억인데 이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포승에서 평택까지, 그 다음에 오송에서 평택 2 복선화까지 해서 이게 이제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승 이천에서 충주 문경 철도 건설이 또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 고속철도 대전 북 연결선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건설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착수도 하면서 일반선 6개 사업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면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에서 평택 오송 2복선화 사업이라든지 경부고속 2단계, 대전 북연결선 등 2개의 고속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요. 일반 철도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지 이천 문경 철도건설이라든지 포승 평택 그리고 장항선 복선전철까지 그다음에 장항선 개량 2단계, 대전 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등 6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수서 평택 고속선 합류로 선로 포화 상태인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선로 용량을 갖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설계 속도가 400km, 시간당 400km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갖다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1,50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래쪽에 있는 충청도 쪽도 상당히 많은 철도 사업이 이렇게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공사를 갖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이렇게 지금 있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6월 24일 날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서해선이 연장이 개통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물론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었고, 작년 또 올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서해선이 개통이 되는 거랑 고양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화성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새마을호 타고 다닐 때랑 KTX 타고 다닐 때랑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삶의 질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GTX만큼의 이런 서해선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GTX는 아직 개통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GTX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명실상부한 서해안 벨트의 핵심적인 그런 철도 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에 GTX를 제외하고 신분당선과 9호선 그리고 2호선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서해선이 만약에 개통을 한다라고 완전 개통을 하게 되면 거의 저는 신분당선급의 그런 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서쪽으로는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쪽도 교통이 촘촘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 서해안 쪽, 인천 쪽이라든지 그리고 화성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었는데, 이제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에서 원시 구간이 6월 24일 날 지금 잠정 확정적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의 이렇게 지금 정말 추진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이제 5월 중에 아마 이제 언론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해선 주변을 갖다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개통하기 전에 6월 24일 전에 무언가를 갖다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 네가 앞으로 미래를 갖다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개인의 그런 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줄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15년 전, 10년 전, 5년 전에도 다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4월 29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지금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하고 입는 거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에 대한 고민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철도 노선이 개통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가장 변화가 심하게 된 거는 집값입니다. 땅값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언론에서라든지 전문가들도 이런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치 않으면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실제 투자를 갖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런 교통정보라든지 다음에 일자리 그런 호재를 갖다 놓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에게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문의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결정을 갖다가 다 해놓고 아니면 또 본인이 어떤 결정을 갖다가 하기 전에 저에게 자문을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문을 갖다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문을 갖다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또 절차라든지 또 어떤 본인들이 행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갖다가 해야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4월 29일 날 오늘 마지막 4월에 이제 마지막 방송을 제가 오늘 하면서
서해선 연장 개통이 이제 잠정 확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아직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기를 갖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서해선이 이제 대곡에서 원시까지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화성까지도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4월 마지막 봄비가 축축이 내리고 있는데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쉬는데 감자스마일은 5월 첫날도 기쁘게 방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